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제 쇼 차트, 비트코인 쇼 차트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지금 이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설문조사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창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지금 달러 차트고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 한 차례 하락이 꺾였어요. 하락이 꺾였고 거의 15일 올라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 15일 이평선 닿기 전에 일단은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이런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이 상승하기 전에요. 상승하기 전에 돌아가서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상승하기 전에 이때로 돌아가서요. 이때 본다라고 하면, 이때 제가 이제 이때도 어떤 의견이 많았냐면,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갈 거다, 이런 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때 왜냐면 이제 5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었죠. 5,400달러, 5,600달러 이 라인으로 50주, 52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되고 이 저항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4,200달러를 돌파하고 이 지금 보시면 5,600달러 이 사이에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하락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면 적어도 일단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단 뭐 1-2 안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1안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이때랑 저는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5,600달러를 돌파를 하고요. 5,600달러를 돌파로 이번 상승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5,600달러부터 8,300달러, 8,33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중심이 6,900달러로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이번에 조정을 받은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5일 이평선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려면 적어도 이 중심인 6,900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봉 마감 자체가 일봉에서 이 15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점은 우리가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계속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도 이제 이격이 이제 벌어지니까 15일 평선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해주고 옆으로 횡보합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오는 15일 이평선을 따라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요. 높이면서 그러면서도 이 저항 라인은 돌파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여기서 거의 한 달을 보냈어요. 이때 보시면 4월부터 이때 보시면 5월달까지 한 달을 이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일봉도 보시면 완전히 지금 정배열된 상태잖아요. 완전히 정배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50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주봉을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보면 지금 50주 이평선과 이제 이건 지금 15주고요. 20주로 바꿔 보겠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긴 한데 약간의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20주로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고요. 제가 보는 이제 시각은 이 2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지난번 돌파했던 5,600달러, 그러니까 5,800, 5,600, 그러니까 5,800부터 만약에 20주 이평선 50주를 깨고 내려가서 20주 이평선이 뭐 5,200, 근데 이 자리까지는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5,600달러 깨고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난번 그 일목에서 기준선이었던 한 5,800달러 또는 5,600달러 뭐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보시면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조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6,900부터 깨고
그 다음에 조정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관점은 이때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이격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5일 이평선과 지금 이 비트코인 간의 그 이격을 좁히고 여기서 점점 저점을 높이는 그런 앞으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단기적인 시각, 비트코인 시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잠깐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8.7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 중심선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채널 상단부가 64.5였는데, 64.5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뭐 거의 이제 목표치를 채우고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3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58.7인데요. 그럼 이제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이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도 이번에 다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아까 그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박스 형태로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박스 안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인 모습처럼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고점을 좀씩 낮췄어요. 고점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달 정도 비트코인이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지금 이제 5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시작한 것은 지금 5월 15일 날 고점 찍고 이제 5월 16일부터 이제 조정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 적으면 한 보름, 그리고 길면 한 달 정도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박스 안에서 6,900달러와 8,340달러 이 박스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비트코인 시간을 보낼 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를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지냐면 지금 이제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채널 상단부를 터치할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저는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분들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때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오히려 알트코인을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알트코인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 최소 홀딩 물량을 유지해주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으로 교체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한 달 정도 이제 보내주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상승을 대신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급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했죠. 그리고 급락을 하고 여기서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차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서 하락이 나와서 일단 이 채널 중심 하락 채널의 중심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채널 바닥까지 다 빼줄지 이 부분은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이 채널 중심선까지 도미넌스로 39 정도, 40 정도까지 왔을 때 일정 부분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더 시총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승이 나와서 만약에 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자발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시거나 최소한 현금화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금화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때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숏 차트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 숏 차트 이제 보는 법을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지금 이 비트코인 숏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승했다라는 거는 숏 물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하락했다라는 건 숏 물량이 감소했다. 그럼 숏이 뭐냐? 롱은 뭐고 숏은 뭐냐? 롱은 말 그대로 롱이 이제 길다잖아요, 길다. 어떻게 보니 매수 포지션을 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숏은 매도 포지션을 숏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8,000달러, 뭐 지금 7,200달러인데 7,200달러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예요? 만약 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먹을 수 있는 최대치는 7,200달러인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0원으로 갔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매도는 숏이에요. 롱은 어때요? 7,200달러에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얼마까지 먹을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100억, 1000억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은 이제 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비트코인 숏 차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 숏 물량이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냐 이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숏 물량이 증가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판 사람이 늘어났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때 매도한 사람들의 평균가를 보니까 얼추 6,000에서 이제 6,100이더라는 얘기죠. 6,000에서 6,100달러였고 평균 가격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숏 물량을 회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숏 물량이 감소했죠. 숏 물량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기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치를 벗어나서 올라가니까 숏 물량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5월 10일이니까 손해를 보고 정리한 거죠. 5월 10일 날이니까 뭐 지금 이때쯤이잖아요. 이때 이제 돌파할 때 이때 6천 7,000달러 돌파할 때 정리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숏 물량을 약간 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5월 16일 날 급격하게 이제 숏 물량을 다 걷어들여요. 회수를 하죠. 회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 5월 16일 날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른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손절을 한 겁니다. 숏을 쳤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5월 16일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약간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숏 물량을 대거 이제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했다가 매도한 거를 비싼 가격에 6,000달러에 매도했던 거를 한 8,200달러, 한 2,000달러 손해보고 다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걷어들이고 나니까 숏 갑자기 비트코인이 빠지죠. 그럼 이제 내가 손절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이 6,000달러에서 평균적으로 6,000달러, 6,100달러에서 매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8,000달러에 다시 비트코인을 샀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내가 더 싸게, 훨씬 싸게 별로 피해 안 보고 이거를 손해를 막을 수 있었겠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왜냐면 숏 물량을 걷어들이자마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력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력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 숏 물량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조정을 준 것이지, 만약에 숏 물량이 늘어났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저는 그림이 그려졌냐면 아마 다이렉트로 이 8,000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8,400도 돌파를 시켜서 세력이 10,000달러까지 보냈을 겁니다. 다음 고점이었던 10,000달러까지 밀어붙였을 거예요. 자르라고. 니들 지금 6,000달러에 숏 선물 매도 친 거, 숏 매도 친 거, 숏한 거 자르라고 이제 10,000달러까지 올려 보냈을 겁니다. 근데 숏을 이제 회수하니까 다시 이때 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 숏 물량을 회수한 게 하락의 원인 제공을 한 거다. 조정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숏 차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이제 숏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숏 물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을 다시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시장이 상승장으로 바뀌면서 숏 물량이 이렇게 우상향하던 숏 차트가 일단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온 이후에 한번 반등을 준 것이고요.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좀 박스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박스 형태를 보일 것이고, 만약에 박스 형태 움직임을 보이다가요,
그러면 이 추세 라인도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준 물량이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증가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추세 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숏 물량이 또 언제 털릴 것이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그 숏을 쳤던 세력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또다시 이 숏을 자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Q&A를 이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Q&A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지난번 이제 8,200달러, 300달러 이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리플, 다른 알트코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매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오히려 막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못 판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락 나오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서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락을 했을 때 이 1-20% 하락에 못 견디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왜냐면 수익이 났다가 그 수익이 쪼그라들고 오히려 다시 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 보면 또 못 견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빠져도 내가 스트레스 좀 덜 받을 만큼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고 여기서 빠졌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진짜 그런 분들은 다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직접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너무 싼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뭐 리플도 말씀드렸잖아요. 리플 우리 지금 이 가격이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은 뭐 450원, 460원이지만 이거는 불과 2년 전에 그 리플 11원, 14원에 샀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뒤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 이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11원, 14원에 샀던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싼 영역이니까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빠질 때마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550원, 560원 갔을 때 못 팔고 지금 다시 450원 가서 20-30% 조정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이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힘들지 않을 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물량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야민님이 써주셨고요. 중국의 비트코인 검색량, 이제 이거 중국어로 아마 비트코인이라는 뜻인가 봐요. 이걸로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하면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얼마만큼 이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검색을 하는지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구글 트렌드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만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아마 이제 비트코인 같아요. 저게 제가 한자여서 모르겠지만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것이고, 일단 물론 중국어로 검색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만요. 영어로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또 중국에서는 그렇게 관심도가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단어 자체 검색을 중국어로 이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위치는 2017년도 불장 때 위치가 50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위치는 한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이 단어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중국어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서님이 중국 관련해서 몇 자 붙여봅니다. 중국에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차단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방화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불리는 이 차단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운영합니다. VPN 접속도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홍콩 거래소들의 접속도 막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정치사상 지속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 검열을 합니다. 때문에 방송 내용 중 구글 트렌드 반영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DNS 기반의 웹사이트들의 기준만으로 통계가 수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그 베티서님이 써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아마 보니까 베티서님도 뭐 개발 쪽이라든가 이런 IT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이해가 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전 비트, 이더, 리플, BKEOS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비트가 먼저 치고 가서 비트의 비중을 좀 더 실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는데 다음에 BK 가면서 다른 알트들도 상승했는데 결국은 전 종목들이 수익률이 비슷하더군요. 5개 종목들이 수익률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재밌더군요.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간다 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안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해서 올라가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 막 상승하고 있는 걸 매수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어떤 매매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차례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와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아직 차례가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고요. 이미 그럼 다 차례를 다 돌아가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갔다, 자발트까지 다 올라갔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현금화가 필요한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마니아님이 써주셨는데 리플 마니아님이 오랜만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비트, 이더 다른 코인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리플 하나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비트, 이더는 없고 리플, 스텔라 위주로 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나 혹은 리플 XRP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비트나 이더 다른 코인이 없어서 혹시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리플 XRP만 믿고 투자하고 계신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 방법인지 아니면 꼭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의 어떤 이것도 전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는데,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몰빵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비트코인만 쭉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비트코인 캐시도 올라가고 하는데 리플은 바닥에서 안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괜찮다, 리플 어차피 지금 싼 영역에서 놀고 있고 난 충분히 그럼 계속 쌀 때 매집을 하겠다,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은 몰빵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갖고 있지 않은 뭐 비트만 막 올라간다거나요, 아니면 이더리움만 막 올라간다거나 할 때 이거를 못 견뎌서 내가 갖고 있던 리플, 몰빵한 리플을 매도해서 이거를 그때 어떻게 보면 막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만약에 본인이 그런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몰빵 매매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져가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 먼저 올라가는 종목을 일정 부분 매도해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쭉 홀딩 하시든지요. 쭉 홀딩 하셔도 어차피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니까 내가 분명히 뭐 나머지 세 종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 종목이 또 올라가서 스트레스는 그것보다는 한 종목에 이제 몰빵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늦게 가도 나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리아님이 써주셨고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특히 이제 와사비님의 차트 비트 17만 불 이 전나구 가격은 언제 오는가에 보면 금년 7월경에 비트 전고점에 도달하고 내년 7월에 비트 17만 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전나구 가격이 17만 달러라면 전생의 대륙을 구한 전 대구 가격은 100만 달러, 전생의 세계를 구한 전세구 가격은 1000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만 달러, 100억이네요, 100억.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MMT론이 나와서 돈을 시장에 풀게 되면 저는 뭐 이것도 어차피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초에 다음 글을 보면서 손실에 대한 위안을 삼은 것 같다 올려봅니다. 코인판이 망해서 영원히 되나 지금 파나 별 차이가 없다. 첫 번째, 내가 팔고 그 코인이 몇 년 뒤에 떡상하면 평생 죽기 직전까지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뭐 살 때마다 그때 안 팔았으면. 일본의 경우는 그냥 추억으로 잊혀지면 되는데 돈 절약하면서 모으면 복구가 가능하다. 2번은 근데 이것도 이제 1번도 뭐냐면요, 여윳돈으로 했을 땐 겁니다. 내가 여윳돈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다 깡통이 돼도
내가 이제 어찌 됐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막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마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막 풀로 땡겨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결국에 돈을 다 잃게 된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복구할 수 없는, 진짜 추억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자살로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내가 이 시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 있는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진짜 1번처럼 추억으로 잊혀지고 그냥 돈 절약하면서 모으면서 복구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2번은 뭐냐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그 강남 땅, 그 강남 뭐 배밭이라고 했잖아요. 배밭이 분명히 강남도 굉장히 쌌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진짜 뭐 한 10,000원에서 한 10만원 배밭이었을 때 그런 가격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한 평당 지금 거의 뭐 억 단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랐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만큼 올랐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강남에서 배농사를 지었고, 그때 뭐 한 1000평 정도, 예를 들어 뭐 리플로 얘기한다면 리플 1000개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리플이 뭐 진짜 1000만원, 요즘 이제 리플 10,000달러 얘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뭐 1000만원까지 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속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그때 배반만 그 헐값에 2만원, 만원에서 만원 두 배 올랐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배밭을 뭐 평당 2만원에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아마 또 이런 생각, 아버지도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홀딩해야 할 또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아마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 그냥 내 돈이랑 코인판이랑 같이 망하든지 오르든지 둘 중 하나. 근데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코인판이랑 같이 안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코인판 망해도 저는 또 안전하게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코인판이 또 잘 되면 그거 이상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우상향 사이클의 초입부에 있습니다. 1년 하락과 횡보 후 대상승, 17년 말 고점에 투자를 시작해 잠시간의 환희를 맛보고 대하락,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코인 ICO 단타 물타기 돌아오는 결과는 줄어드는 잔고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를 버려두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메이저 코인들을 1년 동안 분할 매수했다면 다시 돌아온 상승장의 초입에서 본전까지 다 회수하고 다가올 큰 상승에 시간을 여유있게 관망했을 텐데 말이죠. 차트 보면 다 돈 버냐고, 경제 알면 다 부자 되냐고 비아냥거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 좋은 사람은 그런 거 몰라도 돈 벌더라고요. 지인 중에 주식하시는 분이 추천받은 주식을 안 사고 비슷한 이름의 주식을 사서 오히려 대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복권 1등과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우리 구독자가 H 채널에 감사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간략히 정리하자면 시장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실패할 확률을 줄여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어떤 이거 너무 제 칭찬해서 제가 못 읽겠네요. 부끄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은동님이 그래서 써주신 내용을 쭉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이제 ICO 물론 하실 수 있는데 ICO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적게 해서 하셔라. 그리고 만약 자발트도 투자할 수 있지만 자발트도 비중을 적게 해서 하시라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전고점 2만 달러에서 내가 물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고에 물려서요. 비트코인이 빠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100이라는 자산에서 반만, 포트폴리오에서 반만 비트코인을 갖고 계셔도 나중에 비트코인이 그 꼭지에서 여러분이 물렸어요. 자발트는 다 꽝이 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만 가도 여러분은 어찌됐든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장에서 추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금은동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상승된 초입에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본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래서 집중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좀 더 이제 본다라고 뭐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이 정도까지 이런 종목에 7, 80%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나머지 20, 30%만 여러분들이 뭐 ICO라든가 자발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가끔 물어보세요. 뭐냐면 나는 이제 비트코인만 들고 가는데 나는 이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만 들고 가는데 괜찮냐? 당연히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자발트가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발트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리플은 하나도 없이, 아니면 있더라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포트폴리오에서 10이고 자발트로만 90% 포트폴리오를 채웠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진짜 시장이 비트코인 나중에 뭐 10억, 100억을 가도 나는 깡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야, 너 암호화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암호화폐 투자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깡통으로 나온 거나 아니면 별 재미 못 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금운동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과 이제 박옥현님 써주신 내용까지만 보고 일단은 Q&A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상단부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많을 것 같아요. 투자는 이론적인 공부보다도 본인의 심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차피 비트코인은 그들이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갈 거예요. 갈 거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갈 건데, 거기에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못 팔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댓글 쓰신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은, 분명히 이제 아까 그 올라왔던 그 지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오고도 남을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 아무리 이제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물량을 덜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던 경험이 있어요. 5km를 열심히 뛰다 보면 10km가 보이고 10km가 쉬어지면 하프가 목표가 되죠. 그렇게 가다 보면 풀코스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H채널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결승점에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맞습니다. 소지파다님 이야기가 진짜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목표치대로 그 목표가 왔을 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옥현님이 써주셨어요. 부의 흐름에 함께 올라타고 선장처럼 이끌어주시는 H채널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제가.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와사비님, 송기봉님, 마법천사님, 소시파더님, 사무엘님, 금운동님, CJ님, 베티서님, 막걸리 17년사님, 아름다운 그녀님 등등, 또 이제 얘기 안 해주셨지만 많이 계십니다. 뭐 소시파더님도 계시고 또 야옹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도 계신데, 저도 이제 더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이렇게 글 써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서로 우리가 공부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몰랐던 부분을 알기 위해서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걸 알게 돼서 또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요. 이게 저는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하는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있고, 뭐 앞에서 제가 이제 이끌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다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A가 좀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후 영상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돼서, 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구독자 이름 공모전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진행을 제가 일단 이 내용들을 쭉 지금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이 이름 공모전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설명은 빼고 누가 이걸 썼는지는 빼고요. 그 다음에 딱 그 이름만 딱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5번까지밖에 설문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5번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많거든요.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설문조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5개에서 적어도 이제 한 2등까지 해서 다시 진행하고요. 아니면 뭐 1등만 한다거나 너무 이제 많다라고 하면 봐서, 그래서 1등끼리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 1등을 가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영우님이 써주셨고, HIP, 힙 이래요. H채널 임포턴트 피플, 즉 H채널에서 소중한 사람들, 이런 의미로 힙 이렇게 써주셨고, 그러니까님은 약간 재미있게 써주셨는데, 깊은 고뇌와 짙은 고민 속에 과연 어떤 장면이 어울릴까? 결국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젓가락을 뽑아 선택을 했습니다. 한따까리. 과연 저는 이 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했는데, 이거 보고 또 웃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1등을 노리고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스터 척준경님이 일본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H라는 문자에 대해 약간 거부감이 있대요. 엣지라고 부르고 야한 것이라는 의미도 쓰여서 몰랐는데, H를 살려서 현명한 투자자 모임, 현투 또는 현투의 현투모, 현투 패밀리에서 일단 제가 현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모임이니까 현투모로 진행을 할게요. 네 가지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현투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도훈님이 노가의 방주를 본따서 한쌤의 방주, 한방, 이렇게 한방 식구들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노아의 방주하면 그 도리도리님 그쪽에서 이제 도리방주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리도님 거를 좀 약간 카피한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도리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리도리님이. 일단 이건 어디까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단 김도훈님이 한방을 올려주셨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영남님이 써주신 거, 예, 나라를 구한 분이 되자라는 의미로 H채널 구독자분들을 전나구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몇 분 이제 중복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의견이 이걸 보지 않고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는데 그 시간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의견이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써주신 분들을 제가 이제 배제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분이 이제 그 전에 내용 그 아이디어를 이제 보지 않았다라고 믿고 그분들도 똑같은, 만약에 이게 되면 당선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남님이 이제 전나구 써주셨고요. 브라운님이 크립토홀릭스가 어떨지요? 암호화폐의 H채널 애독자 해서 크립토홀릭스, 줄여서 CHS, 크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크스 하면 약간 러시아어 같아요. 러시아어. 다음으로 이제 진 W 반님이 써주셨습니다. 대학원생인데 우연히 H채널을 알게 돼서 감사하게 살면서 필요한 경제관념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휴토피아, 첫 번째 휴토피아, 두 번째 땡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허스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허스, HN, 어스에서 허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세 가지 다 올리진 않고, 아마 첫 번째 거에 한 분당 이제 하나씩만 할게요. 첫 번째 거인 이 휴토피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마음에 들으셨으니까 이제 1번으로 하셨겠죠. 그리고 한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무님이 H채널 구독자들을 HFAM, 아마 H패밀리의 약자를 따서 HFAM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디 타쿠님이 H사이트, 합해서 하이트, 이제 맥주 이름이 생각났는데, 일단은 하이트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해줬고, 이제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이제 H님이 보시는 시야를 공유해 주시니까 H의 관점 해서 마지막 철자 T를 묵음으로 처리하면 높이라는 뜻의 또 하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안드레키님이 첫 번째 한나라, 두 번째 한신의 코인 가게, 예, 한신의 코인 마켓. 너무 이게 제가 아는 분인데,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 번째는 한블럭. 근데 한나라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예, 잠시만요. 예, 웃겨가지고 슈퍼 W님이 H패밀리, H팸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아까 올려주신 한무님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박선경님이 구독자들을 해밀리, H와 패밀리를 합해서 해밀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방송 중 말씀하신 구독자분께서 지칭하는 말에 대한 첫 번째 추천 단어 올려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두 가지, 다른 분이 써주신 것 같아요. 이분, 이게 아마 박성경님은 이걸 써주신 것 같고요. 지금 헤이더는 또 다른 분 의견인데, 이게 아마 여기 옆에 잘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찾아서 올릴게요. 그래서 H채널 오디언스에서 발음되는 글자들 중에 4개 음절을 빼서 헤이드 플러스 ER에서 헤이더라고 영상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헤이더와 또 해밀리, 예,
그리고 국 FI님이 대한민국 0.01% 구독자들 0일이 어떻습니까? 예, 0일이 제 친구 중에 0일이가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노님이 H에서 이제 올릭해서 홀릭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00명님이 한스 패밀리가 좋네요. 더 좋은 게 안 떠오름. 가족이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그동안 H님이 큰 대가도 없이 커뮤니티 사람들 위해 노력하신 걸 보면 어미새란 말도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얘기해 주는데 뭐 어미새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또 제 관점을 공유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고 저도 이제 같이 성장한다. 예. 제 아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워킹 조강맨님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보려고요. H 플러스 리치에서 히치 편승하다 아마 해서 히치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메인테인님이 H 채널 밀리언웨어에서 힐리언웨어 예, 힐리언웨어 어떠냐 이렇게 써주셨고요. 나백수님이 H 전나구 또는 전나구 회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나구 이것도 지금 두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아까 했고요. 진 W 반님은 아까 했고 한무님도 했고요. 지금 중복이 됐네요. 그리고 박빌부님이 H 풀 해서 히플 H산을 보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 또는 H 플러스 리플도 되고요. 그래서 히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참수님이 H님 한탕소년단 어떤가요? 요즘 글로벌 대세잖아요. 아마 이걸로 하면 방탄소년단 팬들한테 제가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일단 한탕소년단 우리 H채널 암호화폐에서 돈 잘 벌어서 우리 어렸을 때 마냥 즐거웠던 소녀 감성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 한탕소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금은동님이 한샘과 우리는 한 식구죠. 그리고 두 번째 H프렌드, H채널 프렌드에서 H랜드 한스 패밀리도 강추, 다른 분의 한스 패밀리도 강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은동님 의견은 한 식구로 할게요. 첫 번째 거. 그리고 이제 슝 김파니님이 한스팸 그래서 왓썸맨의 박준영 리액션으로 유명 뱀. 그래서 슝 김파니님이 그렇게 ASMR 그 먹방 있잖아요. ASMR 먹방을 하시는데 아마 그때 그 스팸을 통으로 거서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이걸 제가 읽는데 갑자기 그 슈운 김파니님이 올렸던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슈운 김파니님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규님은 한은님 명칭을 한은님 이렇게 했는데 발음대로 표기해서 하느님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불러는 거죠.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하느님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아마 좀 안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 미스터 TJ UM님이 H킹덤 이렇게 써주셨고요. 마르코 리오님이 해밀리가 좋을 것 같아요. H채널 플러스 패밀리를 합친 말이고 구독자와 가족같이 소통하는 방송이라 추천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여러가지 지금 중복되는 의견들도 이제 몇 개 있었고요. 지금 해밀리도 해밀리 한 3분 정도 그리고 뭐 한스 패밀리에서 뭐 이렇게 비슷한 그 가족과 H를 약간 합성한 그 해밀리 이런 내용들도 몇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였죠? 전나구에서 뭐 H 전나구 또는 전나구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한 2-3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올려주신 것들 다 해서 이제 이따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누가 이제 이 내용을 쓴지는 빼고 그냥 내용만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응해주시면 각각의 5개 중에 1등들만 뽑아서 제가 이제 그 1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결승전을 하고 그 결승전에서 이제 1등 당선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이름을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이제 그것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